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. 이 시간엔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. 오늘은 국내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. 자매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평화를 빕니다.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성지순례 가는 날 시즌5 국내 성지순례의 최근 관심사와 함께하는 여기 성지 이슈로 채워가고 있는데요. 오늘은 국내의 어떤 성지로 함께 발걸음을 옮겨볼까요? 네,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된 성지로 떠나볼 텐데요. 작년이죠. 그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으로 저희가 희년을 지냈는데요. 대전교구는 이 희년을 보내면서 김대건 신부님 일행이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탔던 그 나파엘호를 강경포구에 재현해서 작년에 축복식을 가졌고요. 네. 또 그보다 2년 전인 2019년 5월 11일에는 김대건 신부님이 첫 성모 활동을 펼친 곳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강경 지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강경 성기 성당을 김대건 신부 사목 순례지로 선포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현재 그 167곳의 성지가 수록된 그 성지 순례 책자에는 이곳이 순례지로 선포되기 전에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지 순례 책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저도 모르고 있었던 곳이었는데요. 네. 얼마 전에 그 김대건 신부님 관련 성지를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어요. 저도. 그래서 의미 있는 순례지가 선포되었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이달 초에 순례를 다녀왔습니다. 네. 벌써 3년 전 소식이지만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네, 네. 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관련된 국내의 성지가 많은데요. 이 자매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? 그럴까요? 성지순례 가는 날 방송을 통해서 그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된 성지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지만 네. 그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따라서 관련 성지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먼저 그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나서 자라고 또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떠나기까지 관련된 성지로는요. 김대건 신부님 일가의 그 생가터인 대전교구 솔매 성지가 있고요. 네. 또 김대건 신부 가족이 박해를 피해서 이주했던 수원교구 한독골이 있습니다. 또 그 후로 김대건 신부님 가족이 정착해서 그 소년 시절을 보냈고 또 신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역시 수원교구 골배마실이 있고요. 또 김대건 신부가 모방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수원교구 은희성지가 있습니다. 네. 이 사제품을 받은 이후에 행적과 관련된 성지들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. 그 사제품을 받고 귀국하는 과정과 그 사목 활동을 펼쳤던 것과 관련된 성지로는요. 그 중국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고 상해를 떠나서 조선을 향하던 나파엘호가 표착했던 제주교구 용수성지가 있고요. 네. 또 수리를 마친 나파엘호를 타고 다시 항해해서 그 육지에 닿은 것을 기념하는 그 전주교구 나바이 성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구순호 집에 머물면서 그 첫 성모 활동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곳으로 오늘 함께 떠나볼 대전교구 강경 성기 성당이 있고요. 네. 또 사제가 되어 귀국한 김대건 신부님이 사모 활동 거점을 삼아서 그 공식적으로 처음과 마지막 미사를 드린 것으로 세례를 받았던 수원교구 은희성지가 다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. 네, 김대건 신부님께서 안타깝게 순교하신 장소와 그분의 유해가 모셔졌던 그런 장소들도 이어서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그럴게요. 그 마지막으로 순리도에서 체포되시고 또 순교하시고 또 유해와 관련된 성지로는요. 안타깝게도 조선 땅을 밟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군문 효수용으로 목을 떨구신 그 서울대교구 새남터 순교 성지가 있고요. 네. 또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가 그 미리내로 가는 중에 인근에 잠시 감매정했다고 전하는 역시 서울대교구 외곡의 성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시신이 안장되었던 수원교구 미리내 성지가 있고요. 또 이후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를 모셨던 서울대교구 용산 성심신학교 성당에서 또 이를 기념하고 있고요. 끝으로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 일부가 모셔져 있는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이 있습니다.
네. 이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된 성지가 굉장히 많은데요. 네. 네,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한 이 성지들은 성지순례 가는 날에서 대부분 소개를 해드렸고요. 이 자매님께서도 해당 성지들을 거의 다 순례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. 그렇습니다. 예, 이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한 성지를 순례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? 이제 김대건 신부님은 1821년에 태어나서 1846년 순교하시기까지 그 25년간의 삶을 그 하느님을 향한 불꽃 같은 삶을 사셨던 이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는 비록 짧았지만 네. 또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지들이 많은 것은 우리 신앙의 후손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네, 이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한 성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강경 지역을 찾아가 볼 텐데요. 이곳은 어떤 의미를 가진 성지인가요? 네, 김대건 신부님은 상해에서 사제사품을 받은 후에 1845년 8월 31일 그 페레올 지교님과 다별류 신부님 그리고 조선의 신자 11명 등과 함께 그 작은 목선인 나파엘호를 타고 온갖 어려움을 겪은 후에 1845년 10월 12일 그 강경 부근 황산포에 차파를 디디신 후로 네. 1846년 6월 5일 순기도에서 체포되시기까지 약 8개월 동안 사목 활동을 펼치셨는데요. 네. 유학기를 떠난 지 9년 만에 이렇게 서품을 받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국에 돌아온 것을 생각하면 그 사제로서 사목 활동을 펼친 이 8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짧은 것 같아서 네. 어찌 보면 야속한 마음마저 좀 드는데요. 맞아요. 강경성지 성당은 그 짧은 사목 활동 기간 중에 그 첫 성모 활동을 시작하고 또 앞으로 활동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머물렀던 한 달 남짓의 시간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. 네, 김대건 신부님께서 사제품을 받고서 이 조국에서 사목 활동을 펼치셨던 그 기간이 8개월 정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요, 이 강경에 머무르셨던 그 한 달 남짓한 그 시간은 결코 짧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. 이곳 성지에서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어떤 활동들을 펼치셨을까요? 네, 그 페레올 지교님, W 지교 신부님, 그리고 성 김대건 안드리아 신부님, 또 성 현성문 가롤로, 성 채영 베드로 등 일행 14명은 이 나파열호를 타고 상해를 출발해서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 용수리 포구에 표착한 후에 다시 나파열호를 재정비한 후에 그 상해를 시작해서 1845년 10월 12일 저녁 8시경 드디어 이 강경 포구 인근에 상륙을 하였는데요. 네. 그 서양인인 그 페레올 지교님과 다블루 신부님은 그 신분을 감춰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이렇게 조선 상복으로 갈아입고 또 방갓을 쓰고 또 포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린 다음에 사공 2명에게 엎혀서 육지에 발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. 네. 이들 일행은 강경 지역에 또 신자 안내를 받아서 그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하산한 뒤에 김대건 신부님은 강경에 살던 교 구순호의 집에서 한 달 남짓을 머물면서 거국에서 첫 사목 활동을 시작하였답니다. 네. 김대건 신부님은 이곳 강경에서 이제 성사를 집전하고 또 미사를 봉헌했고요. 그 타고 오셨던 그 나파엘 호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배를 준비하는 등 앞으로 계획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요. 이 집에서 페레올 지교님은 2개월 이상 응거하면서 그 자신의 교구에서 처음으로 교구장 직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네, 이로써 강경은 김대건 신부님의 첫 사목 활동지가 되었고 또 일시적으로나마 머물렀던 이 구순호의 집은 사제관이면서 또 페레올 지교님의 주교관이자 또 조선 대목구의 대목구청이 된 셈이 되었습니다. 네. 그럼 청년 김대건이 사제품을 받고 부푼 마음으로 첫 사목 활동을 시작했던 그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인 강경성지 성당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? 네네. 김대건 신부님의 첫 성모 활동을 기념하는 강경성지 성당은 충남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에 있는데요.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인 1961년에 건립이 된 성당입니다. 네. 그 시기에 지어진 다른 성당과는 구조가 좀 다르게 내부가 첨두형의 아치보이 그 현대식 구조로 지어져서 네. 당시로서는 꽤 특이한 구조 방식이었다는데요. 네. 그 건축에 조예가 깊으셨던 그 보드뱅 신부님의 그 설계와 감독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. 네, 이곳 성당이 굉장히 특별하고 아름다워서요. 이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고요. 네, 네, 그렇습니다. 1961년에 지어진 성당을 개축하면서 그 일부 보수와 복원 작업 등을 했지만 그 신축대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
60년이 지난 지금도 건립 당시의 구조와 형태가 잘 유지되어 있고 또 정교적으로나 건축학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5년 그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650호로 지정이 되었답니다. 성당 외관이나 내부가 독특하기도 하지만 정말 아름다워요. 네. 그래서 60여 년 전에 지어진 구조라는 것이 좀 놀라웠는데요. 네. 특히 그 성당 천정 구조가 그 배의 밑부분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어. 마치 그 안에 있으면 마치 배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네, 사진으로 보이고 네, 있는데요. 그쵸. 정말 그러네요. 네, 예, 직접 들어가서 보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그렇다면 이곳은 언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사목 순례지로 지정이 됐나요? 네, 2019년 5월 11일이었는데요. 그 당시 교구장님이셨던 유흥식 주교님의 주례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사목 순례지로 선포 기념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 강경성지 성당에 발걸음을 하는 순례객들이라면 꼭 들러야 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요. 네, 그 강경성지 본당은 김대건 신부 사목 순례지를 조성하면서 그 성당 개축을 하면서 그 성 김대건 신부 기념관과 그 교육관을 신축했고요. 네. 또 잔디 광장을 조성하고 또 십자가의 길과 김대건 성인 동상 그리고 성모상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. 특히 김대건 기념관은 그 신부님이 상해에서 서품을 받은 그 김가항 성당의 외관을 그대로 번떠서 지어졌는데요. 네. 전체적으로는 그 제대와 감시를 둔 전래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서 그 소그룹의 미사나 순례자들의 묵상 장소로 쓰여지고 있고요. 네. 내부 벽면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일행이 그 라파엘호를 타고 항해하는 모습부터 이렇게 순교하는 장면까지가 유리화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. 그와 함께 또 강경 지역과 그 김대건 신부에 관한 자료들이 잘 전시되어 있어서 강경과 그곳에서 신앙을 살았던 이들의 역사와 또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들과 함께 했던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페레올 주교님과의 인연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. 네. 김대건 기념관은 꼭 한번 들러봐야겠네요. 네. 네, 이 김대건 신부님께서 사제로서 큰 희망과 목표를 가슴에 품고 올랐던 당시의 배의 모습을 이곳에서 만나볼 수도 있다고요. 네, 그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인 작년 2021년 10월 22일에는 그 희년을 기념해서 제작한 라파엘호를 강경포구에 재현해서 축복식을 가졌는데요. 네. 이 라파엘호는 그 W 주교님이 남긴 기록을 근거하고 또 세밀한 고증 과정을 거쳐서 길이는 9.74m 그리고 너비는 4.22m의 전통 그 한선 형태로 제작을 했다고 하고요. 강경포구에서 축복식을 가진 라파엘호는 현재 강경성지 성당 마당 한켠에 세워져서 김대건 신부 일행이 도착했던 1845년에 그날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이 앞서 김대건 신부님의 사제관이면서 또 네. 페레올 주교의 주교관이자 조선 대목구의 대목구청 역할을 했던 구순호의 집을 또 안 가볼 수가 없겠죠. 네, 그렇죠. 그 구순호의 집터는 정확히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강경성지 성당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 도보로도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. 네. 구순호의 집의 위치가 알려진 것은 2009년이었는데요. 이 구순호의 집은 강경이 그 김대건 신부가 첫 상무 활동을 벌인 사목지로서뿐만 아니라 또 당시 함께 온 조선교구 3대 교구장 페레올 주교가 그의 성탄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그 사목 활동을 펼친 장소라는 면에서 그 교회사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순례지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런 의미에서 그 대전교구와 논산시는 구순호의 집을 김대건 신부 유숙성지로 복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. 네. 김대건 신부 일행이 이 구순호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그 관변 기록인 일성록 1846년 6월 6일자에 기록이 남겨져 있고요. 또 페레올 주교님과 그 김대건 신부님이 1845년 10월 29일자로 파리 외방 정교회 그 바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확인이 된 곳이라고 또 하고요. 네. 또 구순호의 그 증손녀인 구안나가 방 5개가 딸린 기역자 모양의 기와집이라고 했던 그 증언을 근거로 구순호의 집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 평면도도 그렸고 정면도 그리고 또 좌측면도를 그렸다고 하는데 네. 지금은 그 성 김대건 신부 유숙 장소 구순호의 집터와 또 성 김대건 신부 첫 사목성지를 기념하는 기념비
그리고 성 김대건 신부 현양비와 그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성역화 사업이 더 진행이 되면 이 구순호의 집도 복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았습니다. 네, 네.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오늘은 국내 성지 중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첫 성모 활동지였던 강경성지 성당과 구순호의 집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. 아쉽게도 이제 오늘 순례 여정을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. 네, 오늘 순례 마치시면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국내 성지순례의 최근 관심사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시즌5 여기 성지 이슈. 오늘은 2019년 5월에 김대건 신부 3억 순례지로 선포되어서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 책자에는 아직 수록이 되지 않았지만 김대건 신부님의 첫 성모 활동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 강경성지 성당으로 순례를 떠나보았습니다. 다가오는 은총의 대림시기 잘 보내시고요. 저는 3주 후 이 시간에 국내 성지순례의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모두 예수님을 맞는 준비를 하는 대림식의 첫 발걸음 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. 네,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